기자와 저의 또 그러게요. 1위 다툼이 됐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 49 6.25 전쟁편 4위. 네모 지태에는 38선이 있었다. 네, 또 돈 얘기네요. 네. 돈독의 상징이죠. 네. 이 가평 스트리트라고 이 마을의 이름을 짓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국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 가져왔어요. 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죠. 네, 필리핀 돈이고요. 지금은 화폐 개혁을 해서 이걸 안 써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통용이 됐던 화폐입니다. 근데 이 뒷면에요. 짜자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군부대에 관한 내용이 써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필리핀 제1대대 38선을 칼로 베듯 진격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인데요. 6.25 전쟁에 뜬금없이 필리핀 지폐에 새겨진 이유, 6.25 전쟁 당시 필리핀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지상군을 파병하죠. 필리핀군은 전선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특히 20대대 제2소대장 라모스 소위는 단 44명의 소대원을 이끌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적군의 벙커 7개를 완파합니다. 이 전공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표창까지 받았고요. 이 사람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직을 역임한 라모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 categorically and emphatically 대통령이 된 뒤에도 내가 6.25 전쟁에서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활약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과 인연이 깊은 필리핀 대통령 또 있습니다. 여기 기사와 함께 지폐에 새겨진 인물 보이시죠? 이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필리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독재에 저항하다 암살당한 베니그노 아키노 전 상원 의원입니다. 아키노 의원은 겨우 18세 나이에 마닐라 타임스의 종군 기자로 한국을 방문, 필리핀군의 활약상을 기사로 전달했습니다. 이 아키노 의원의 아들이 바로 임기가 한 달 남은 현 필리핀 대통령 베니그노 아키노 3세라는 거 모르셨죠? ay patunay na kayo ang 대단하지 지폐 안에 않습니까? 38선이 들어가 있네. 네, 뭐 국가 차원에서 지폐에다가 새겨놨으니까 대단한 거죠. 네. 하나 남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 그러면 참여한 거죠. 끝. 저는 2개 남았거든요. 전현무 기자께서 1위, 19위를 동시에 차지했다.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1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누가 1위고 누가 19위냐의 어떤 그런 걸 보는 맛이 있는데 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망칠 겁니까? 프로그램의 재미는 저 한석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모니턴으로 끝난 우리 한석준 기자의 기사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기사를 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직전 우리나라 해군에게는 제대로 된 전투함 하나 없이 일본이 버리고 간 배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 해군들의 꿈은 대포 달린 전투함 단 한 척만이라도 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접 돈을 모아 전투함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전투함 구매 운동이 벌어졌고 전투함 도입을 위한 월급을 기부했는데요. 심지어 해군 장병들은 성금을 더 내기 위해 고철을 수집해 고물상에 팔기도 했습니다. 해군들의 부인들 또한 이 일을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삭바느질을 해 수혜품이나 옷가지를 모아 바자회를 열고 빨래 해주기, 양복 고쳐주기 등으로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금한 돈과 나라에서 지원받은 돈, 총 6만 달러를 가지고 15명의 한국 해군들이 드디어 전투함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한 것이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중고 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 배는 몹시 낡아서 녹이 많이 쓸어 있었는데요. 한국 해군들이 배에서 숙식을 해가며 꼬박 2개월 동안 청소와 정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에게 맡기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직접 다 했던 거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배를 백두산함으로 명명하고 1950년 4월 10일 마침내 진해 군항에 입항했는데요. 전국의 주요 항구 순회를 쭉 마친 뒤 다시 진해에 도착한 것이 1950년 6월 24일. 전날에 전날. 진해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부산으로 침투한 북한군과 우리 군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최초로 승리한 해상 전투로 기록된 대한해협해전입니다. 사실 이 전투에서 이긴 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때 북한군 전투함에는 약 600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백두산함에 탄 우리 해군은 고작 42명이었습니다. 심지어 백두산함의 포탄은 단 100발밖에 없었는데요. 돈이 없어서 포탄을 100발밖에 사지 못했던 거죠. 탄이 100개밖에 없었다는 100발밖에 거는 없었는데. 600명 상당한 이게 전쟁 실전에서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투함을 인수를 해서 백두산호라고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배가 원래 그 미군 소속일 때도 그때도 이 배의 이름이 화이트 헤드였어요.
백두네요. 원래 이름이 백두죠. 네. 근데 이때 이제 화이트헤드로 이름을 지은 거는 그 전사했던 앤슨 화이트헤드 소위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건데, 또 우리나라에 오면서는 백두산함. 네.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져. 공교롭게도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 이렇게 스펙타클한 백두산함 스토리.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군의 전투기 도입 스토리 또한 대단합니다. 당시 공군 또한 전투기 한 대 없었던 건 마찬가지였고요. 때문에 6.25 전쟁 발발 하루 뒤인 6월 26일 미군이 F-51 무스탕 전투기를 지원했고, 일본에 있는 이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10명의 공군 조종사들이 긴급 소집돼 일본의 미군 기지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10명의 공군 조종사들이 일본에서 받은 비행 훈련 시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1인당 고작 30분이었다고 합니다. 30시간이 아니라 30분이요. 기상 악화와 급박한 전쟁 상황이 겹쳐 더 이상의 연습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짧은 비행 훈련만 하고 이들이 직접 전투기를 조종해 한국으로 가져왔고요. 심지어 인수 후 하루 만인 7월 3일 바로 적진을 향해 출격했다는 겁니다. 인수부터 출격까지 총 약 일주일밖에 안 걸렸으니 이건 기적이죠, 기적.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 최초의 전투기 무스탕을 인수했던 강철 멘탈 10명의 조종사 중 한 분이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지난 5월 작고하신 김신 전 공구 참모총장님으로, 이분은 유엔군이 500회 넘게 출격했지만 실패했던 작전인 평양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지휘해 성공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저 지겨워집니다. 예.